네, 그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 장관이 어제 채널A 뉴스A에 출연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몰고 가려는 그 민주당 행태가 저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괴담 선동에 몇 번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원희룡한테는 안 통하죠. 가짜 뉴스에 대한 사과 문책을 전제로 한다면 그때 가서 뭐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지만 저에게도 뭐 탄핵을 거론하고 모든 거를 뭐 묻지 마. 기승전결 전부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을 재발 방지한다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선 이거 가도 그다음 또 못 갑니다. 네,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에 이재명 대표 그 전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을 향해서 뭐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어떻게?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세요? 예, 먼저 그 팩트 체크를 하면 이게 2008년부터 15년 양평군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가까스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거든요.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7월 그때는 이제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걸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이 했고 올해 5월 달에는 좀 거의 확정적으로 강상면으로 종점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의 확정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했는데 그게 2.2km가 길어지고 예산이 또 1,500억이 더 투자됩니다. 원래 한 1조 7, 8천억에서 1,500억이 더 투자되는 이 안을 확정하는 듯이 하는데 그걸 쳐다보니 그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일대 땅이 있더라는 겁니다. 29필지고 그게 축구장 면적에 5개 크고 그게 평수로 하면 12,000~13,000평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껏 계속 양서면으로 들어가 강상면으로 추진되고 이 비용도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은 15년 동안 양평 군민의 수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니까 그래놓고 민주당이 뭐 날파리 선동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 본인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지금 그 김기현 대표께서까지 저렇게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의 주장은 원래 기존 양서면으로 가는데 거기에 강하면을 통과하니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IC를 하나 더 놓아달라는 거였지 다른 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또 김부겸 전 총리 땅이 있다는데 김부겸 총리 거의 사실상 은퇴 선언하시면서 양평에 이사 가셨어요. 집 짓고 딸랑 집 한 채 있는 이때 그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장관 총리 하시면서 저렇게 청렴하게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법이다. 이래 생각해서 좀 당대표께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젯밤에 방한했습니다. 이 그로시 총장이 방한한 김포국제공항에선 이 보고서 내용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등이 시위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로시 총장은 밖으로 나오는데 무려 2시간 동안 공항 안에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공항에 막 도착한 자신들을 막아서는 것도 모자라 악착같이 쫓아오는 시위대를 보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IAEA 관계자 그리고 국제사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자, 강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과연 옛날과 지금의 민주당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까? 그때는 믿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다 이런 발언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명하게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가지 기본 전제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 공유를 하라. 일본 정부가 말입니다. 2번째가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달라. 3번째, 국제원자력기구 검증단에 한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조건을 달았다는 뜻은 사실상 외교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일본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라서 사실상 저 전제 3가지 조건에서는 거부한 거죠,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앞에 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문재인 정부가 동의했다고 하는 지금 현 정부 여당의 공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늘 이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탈당 후에 첫 공개 행사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없어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한다. 집권했을 때 대비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위에 11분으로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는데도 지금 현재 불체포 특권 포기를 등등 하는 몇 가지 안을 냈는데도 당에서 이제 수용이 안 되니까 혁신위원들도 답답해서 저렇게 좀 세게. 근데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왜 안 되는 거라고? 그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군사 독재 정부부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은 국회에서 당연히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발언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원론적인 부분도 있고 또 2번째는 여기하고 배치되는 것이 국민의 시각도 있어요. 방탄국회라는 이런 오명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는 먼저 그런 안을 꺼냈는데 아마 그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혁신위원회에서도 저는 쓴소리를 많이 해야 우리가 더 건실한 70년 민주당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소식은 논란 속에 분리징수 결정이 난 KBS 수신료 내용입니다. 방통위가 KBS의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죠. 1980년 초에 방송법에 KBS 수신료가 법에 언급되어 있고요. 94년도에 이제 수신료를 한전에서 위탁 징수하는 그 징수제가 도입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분리징수를 못하게 하면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현재 사법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위탁 징수를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리수거가 되면 KBS에 확인해 본 결과 연간 6천억 징수. 수거 말고 징수. 징수. 죄송합니다. KBS에 6천억 정도의 수신료를 받는데 한 1,000억 정도로 5천억 정도가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KBS에 3가지가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데 이게 첫 번째가 재난방송, 그 국제방송, 그 한민족 방송, 그리고 대북방송, 그리고 장애인 프로그램, 뭐 전국 네트워크, 그리고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이게 폐지 또는 축소가 돼야 되고 2번째로는 KBS 원 광고가 시행돼야 그걸 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EBS의 수익료가 가는데 그리고 또 중계는 KBS 중계망을 탄다는데 EBS가 이게 위축될 수가 있어. 교육방송이 위축되면 큰 국민한테 데미지가 온다, 피해가 온다 이렇게 KBS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